물러서지 않으리. 믿는 것은 힘처럼 어제의 날들이고 오늘을 싸워 승리하리라. 내 길은 없으리라. 움직여 나의 몸이 쓰러져도 멈추지 말아라. 나의 피 이끌는 나의 영혼.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써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금속노조와 경주지부 전기대대가 연기되었고 그로 인해 지회 전기대대도 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3일 비상중지 회의 결과 향후 노조 전기대대에서 결정될 교섭 및 투쟁 방침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각 지회단위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회 전기대대를 진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세심지회는 6기 1차 전기대대를 통해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 그리고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금속노조 통일요구안과 지구집단교섭 요구안은 지난 3월 13일 일괄 발송하였고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지회 보충교섭 요구안은 추후에 발송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대대에서 최종 확정된 2020년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조합원 동지들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설명회는 영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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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서지 않으리. 투쟁! 물러설 곳 없으니 네! 쓰러져 죄가 되며 투쟁! 물러서지 투쟁! 않으리. 투쟁! 믿는 것은 투쟁! 힘처럼 어제의 날들이고 오늘을 싸워 승리하리라. 안녕하십니까. 7구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진주의 정책부장 조민성입니다. 지금부터 세진주의 임단협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회 임단협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중앙교섭에 대한 요구안과 경주지부, 지부집단교섭 요구안부터 설명을 드리고 지회 요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교섭 요구안. 중앙교섭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업구조조정 대응 고용안정 보장안, 노조 파괴 대응 노동 3권 보장안, 금속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안입니다. 이 안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요구안 확정을 위한 조합정기대의원대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요구안 확정을 위한 각국 단위 대의원 대회에서 수정 보완될 수 있으며 확정 직후 변경된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먼저 산업구조조정 대응 고용안전 보장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조정 대응 고용안전 보장 취지는 기술 개발에 따른 일자리 감소, 자동화가 대표적이겠죠. 그에 따른 일자리 나눔으로 노동시간 감소, 그리고 원시화법으로 불리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용안정위원회와 고용안정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안정위원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위원회. 기업별로 각기 합의한 기존 고용안정위원회 조항을 금속노조 중심으로 전 조직적으로 상향시켜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위원회의 의결 효력을 명확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보면 첫째,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적정 인력의 유지, 확보에 관한 사항. 2.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 및 일자리 나누기 관련 사항. 3. 경영 악화 시 경영진의 자구 노력 및 인건비 이외의 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4. 배치 전환 등 고용 조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의 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사항. 6.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퇴직금 등 임금 채권의 사전 보존 조치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외 자본 투자 및 현지 법인에 관한 사항. 10. 외주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1. 기업 매각, 부분 매각 포함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자산의 매각 시 매각 절차 및 고용 승계, 노동조합 단협 승계에 관한 사항. 12. 분할, 합병, 영업 양수도, 별도 법인 설립, 자회상 등 기업 구조 조정 시 고용 승계, 노동조합 단체 협약 승계 등에 관한 사항. 13. 정리 해산, 생산시설의 이전, 연구소를 포함한 일부 이전 포함, 업종 전환 시 고용 보장 관련 사항. 14. 신기술 도입, 설비 폐기 시 고용 안정 및 직무 훈련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이 위원회는 회사 측 가로명, 인력관리 책임자, 생산관리 책임자, 고용보험 담당자 각 1인 포함, 조합 측 괄호명의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4.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5. 회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전 조합의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구조변경계획 등 경영실적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조합이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 조합원의 고용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일 최소 90일 전에 반드시 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은 단체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산업구조조정 고용안정 보장의 두 번째 고용안정기금입니다. 고용안정기금은 고용안정위원회 강화를 실질화하기 위해 고용안정기금을 정치, 즉 사용자에게 고용안정기금을 내도록 하여 정년으로 인한 퇴직자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노동시간이 현저히 단축되거나 실직된 조합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구직지원 서비스를 노동조합의 조직적 책임하에 제공하고자 만든 안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 재취업 지원, 퇴직자 지원, 생활안정 등을 위해 매년 직전연도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임금 총액의 0.5%에 해당되는 고용안정기금을 출연, 적립한다. 2. 고용안정기금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고용보장 협약에 따라 설치된 고용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8만 통일 요구안 두 번째 노조 파괴 대응 노동 3권 보장안입니다. 이 안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함께 쭉 읽어가시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되실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쟁의 원칙 1.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쟁의 중 시설 이용. 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중 조합원의 쟁의 행위를 위한 회사 내의 일상적인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를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조합원 사내활동 보장. 회사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 및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1.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2. 회사는 쟁의 기간 중 어떠한 징계 발의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3. 회사는 손배 가압류를 포함하여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4.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사무직 조합원들의 조합 지침 수행에 대해 업무상 성과나 효율성을 이유로 일터 괴롭힘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규 채용 및 대체 근무 금지. 1. 회사는 쟁의 기간 중 어떤 명목으로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며 비조합원으로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2. 회사는 쟁의 기간 중 중단된 작업과 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릴 수 없다. 불이행 책임. 1. 회사와 노동조합은 본협약과 본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2. 본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3.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발생한 당체 행동 등 노사 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18만 통일 요구한 세 번째, 금속산업 최저임금입니다. 2020년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8,690원과 월통산 196만 1,680원 중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올해 요구하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1.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만원으로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 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3. 적용 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고한다. 4.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이상이 금속노조 2020년 임단협 18만 공동 요구안이었습니다. 경주지부 지부집단 교섭 요구안. 근본 사업장 요구안 지침사항으로 필수 요구안과 공고 요구안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요구안으로는 교섭 주기, 교섭 시기 통일, 조합간부 유급교육 시간, 일터 괴롭힘, 기후 위기 대응, 권고 요구안으로는 불법 파견, 정년퇴직, 노동시간, 노동안전, 편의시설 또는 운영비. 이러한 요구안들을 바탕으로 경주지부 요구안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기존안이고 우측이 근본 요구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합수첩을 함께 보시면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6조 조합활동 보장. 기존안에 1항을 추가하는 신설안입니다. 1. 회사는 어떤 이유로도 조합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기존 2항은 2, 3항으로 한 칸씩 밀리게 됩니다. 제12조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신설항입니다.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 및 각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합과 합의한다. 3.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하 업무상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 또는 타 단체에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단 조합에 제공하던 자료는 예외로 한다. 4. 회사는 개인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 확보 이외에는 개인 이메일, 인터넷 접속 내역, 하드디스크, 공유 파일 등을 감시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에 대해 사찰하지 않으며 업무 감사 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제13조 일터 괴롭힘 금지. 필수안으로 신설안입니다. 1. 회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훼손, 침해하는 일터 괴롭힘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노동자가 제1항의 일터 괴롭힘이라 주장하면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일터 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공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회사는 위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 공고에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 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승계의 의무. 이 안은 분할의 문구를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지주회사 등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자는 내용입니다. 제28조 미래산업대응 노사공동위원회. 이 안은 중앙교섭 공동요구안의 고용보장위원회와 연계된 안입니다. 기존 안에서 1항 회사로고만 명시되었던 안을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로 대상을 넓히면서 위원회의 규모를 중앙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인원수 또한 3인에서 15인으로 확대했습니다. 2항부터가 신설안이죠. 2항 노사공동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은 노사가 교대로 맡는다. 3항 노사공동위원회 의결로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4. 노사공동위원회 각종 사업 관련 비용 일체는 사용자 측이 부담한다. 5. 노사공동위원회 결의로 사업장별로 지부 포함 노사 각 3인 이내로 고용안정위원회 등 노사협의체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제54조 출산휴가. 이 안은 지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3조 안전보호장구. 위험과 노동안전에 관한 관리 책임을 회사에게 더욱 강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제1. 회사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 및 사용 노동자가 위해 위험한 작업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안을 신설했고 기존 1, 2항은 2, 3항으로 한 칸씩 밀리게 됐습니다. 77조 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이 안 역시 회사 측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물질안전 보건자료가 작성된 때로부터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이 안을 신설했고 기존 안들은 한 칸씩 밀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협 수첩을 보시면 됩니다. 96조 신규 채용 및 대체 근무 금지. 중앙교섭의 노동 3권 보장안에 연계되는 안이죠. 1. 사용자 협의회와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어떤 명목으로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며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당의 사업 및 업무와 관계없는 자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 2. 회사는 쟁의 기간 중 중단된 작업 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릴 수 없다. 신설안입니다. 98조 쟁의 중 시설 보장. 이 안 역시 중앙교섭의 노동 3권 보장안에 연계되는 안으로 신설안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중 조합원의 쟁의 행위를 위한 회사의 일상적인 각종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며 식사를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13조 부칙은 유효기한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임금 인상 요구안. 앞서 말씀드렸던 중앙교섭에서의 요구안은 내년도 금속 최저임금 요구안이고요. 여기 있는 임금 인상 요구안은 금년도 금속 임금 인상 요구안입니다.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 월 12만 304원을 요구한다. 정기 호봉 승급분 제외. 금년도 임금 인상 요구안은 12만 304원입니다. 이상이 경주지부 요구안이었습니다. 세진지의 요구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2020년 임단협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주된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10가지 내용들로 추려봤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지각, 조퇴, 결근 등의 문제 해결. 두 번째, 고용불안 문제 해결, 임금 지연, 경영 악화 등. 세 번째, 식당 개선. 네 번째, 소통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유언비어 확산 근절. 다섯 번째, 임단협 시 특정 부서는 항상 배제된 채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좀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비 지원 확대, 대학 지원 확대 등 현실적인 지원. 일곱 번째, 가족수당의 인상 및 확대.
8번째, 안전교육 문제 및 참여자, 교육의 질 등의 문제, 해결 방안 제시. 9번째, 화장실 흡연 등 흡연구역 이외에 흡연 단속이 필요하다,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0번째, 부서별 혹은 직군별, 업무별로 여러 격차, 업무량, 금전적인 문제 해소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요구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진지의 임단협 요구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수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서 생략된 부분은 단체협약 수첩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세진지의 요구안 시작입니다. 3월 20일 6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4개의 개정안과 9개의 신설안, 그리고 3개의 문구 수정, 그리고 별도 요구안까지 총 16개의 요구안으로 2020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4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이건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던 것을 90일 이전으로, 그리고 퇴직금 이외에 3개월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10년 미만자는 3개월, 10년 이상자는 5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해고 이후 2년 동안 채용 금지를 해고 이후 3년, 역시 해고 이후 3년으로 전부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부집단교섭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58조 수당. 신설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조합원의 의견도 있었고 지도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 범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부모님을 가족수당에 포함하여 부모님 각 5,000원씩 하는 신설안입니다. 위해수당의 경우는 보존까지는 위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확대간부의 승인이 있었기에 보존에게 위해수당을 지급하라는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금명수당의 경우 신설안처럼 보이겠지만은 아닙니다. 금명반에서는 그동안 쭉 금명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단협에는 금명수당이 빠져 있어서 근본에 단협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금명반이 새롭게 받는 건 아니고요. 단협에 누락되어 있던 것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상여금. 2019년 임금 개편 시 설 추석 상여금 중 100%를 통상임금화하여서 현재 설 추석 상여금이 50%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단협에는 이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의 문구를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안 800%를 700%로, 설 추석을 각 50%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제74조 시험 및 종업시간. 이 안 역시 이미 운영 중인 심야반에 조업시간이 단협에 명시되지 않아서 명시하자는 안입니다. 물론 한시적인 운영이기에 운영이 끝나면 다시 삭제해야 하지만 운영 중인 기간에는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78조 특별휴가. 개정안과 신설안이 모두 있습니다. 기존 안 중에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휴가안이 있는데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시에도 사실상 동일한 처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단협에는 빠져 있어서 이번에 신설안으로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시 3일 휴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외주모부 사망 시에 1일 휴가. 1일 휴가 가지고는 가족이 하는 경조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최소 2일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항 역시 2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년 퇴임 때까지 근무를 한다면 본인의 회갑을 모두 맞이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협에는 본인의 회갑이 빠져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회갑을 축하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회갑을 이번 신설안으로 마련했습니다. 80조 유급 특별휴가. 설 추석 상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명절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설 추석 교통비 20만원 신설안입니다. 제89조 일터 괴롭힘 금지. 사업장 필수 요구안입니다. 신설안입니다. 1. 누구든지 일터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업이 본 조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지휘, 지도, 감독한다. 2. 제1항의 일터 괴롭힘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 책임을 진다. 3.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 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노동자의 신원보호 및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노사 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일터 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공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일터 괴롭힘 행위 발생 시 회사는 일터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 공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 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회사는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전환 배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 산전 산후유가 개정안입니다. 1항에서 6항까지는 출산하는 조합원의 경우 보장받는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수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본 개정안은 작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18조 2에 따라 출산유급 간호휴가를 10일간 주는 안입니다. 또한 분할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근본 개정안을 함께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기존 30일 이내 5일간이었던 안을 90일 이내 10일간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하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08조 건강진단 개정안입니다. 기존 10년 이상 또는 나이 40세 이상 대상자를 10년 이상 또는 나이 35세 이상으로 건강진단 대상자를 넓히자는 안입니다. 물론 배우자 포함입니다. 제109조 임시건강진단 신설안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임시건강진단을 조합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있는 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전염병 관련 상황이 빠져 있어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전염병 관련 시에도 조합에서 긴급 임시건강진단을 요청할 수 있게 요간에 담아보았습니다. 제6항 국가적 전염병이 창궐하여 의심 조합원들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기존에 있던 6항부터는 7항으로 밀리게 됩니다. 제112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장 신설안입니다. 요양, 휴업보상, 장애보상, 업무상 재해보상 등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정하고 있지만 간염병에 대한 처우가 없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지역 방문이나 확진 환자와 직간접적 접촉이 있었고 그 후 의심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여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바로 그때부터 유급휴가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조합원이 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때 길게 보면 간염병을 예방하거나 확산을 막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26조 지진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역시 신설안입니다. 지부집단 협약에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고 단체 협약에 반드시 들어와야 될 사안이라 판단되어 신설안으로 요구합니다. 각 부서별 상황에 따른 세부 지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부서별 세부 대응 체계, 대응 내용, 점검 및 보수 담당을 선정하고 추가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 마련을 요구한다. 1. 회사는 전 직원 대상으로 지진 발생 시에 대응 방안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연일에 2시간을 안전교육 시간에 진행한다. 2. 회사는 사내 전체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노사 공동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조합에 통지한다. 제129조 교육비 보조 개정안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상 중고교가 무상교육화되면서 단협에 나와있는 중고교 지원안은 사문화되었고 하여 대학교 지원안을 넓혀야겠다는 기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학교 한 자녀 1학년에 하던 것을 2자녀 4학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130조 의료비 지원 회사에서도 조합원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병으로 힘들어지는 것은 조합원 개인뿐이 아닙니다.
가족과 동료들까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최소한의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설안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수술을 포함한 입원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지원한다. 2. 암 확정 판정 이후 수술 및 항암 치료 시 진료비를 지원한다. 3. 성형, 치과, 강장 보양,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복된 혜택은 제외한다. 4. 본인에 한하여 200만원 한도로 한다. 여기가는 협약갱신을 변경하는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도 요구안, 사무직군 임금체계 변경안. 사무직군의 급여체계와 생산직군의 급여체계가 달라서 임단협 합의 이후 사무직군과 생산직군의 임금의 적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2019년 생산직군 임금 변경안 합의 시 사무직군의 경우 2020년까지 개선하기로 합의되어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사무직군 임금체계 변경안, 사무직군의 급여체계를 생산직에 준하는 방법으로 급여체계 변경을 요구한다. 생산직군과 사무직군의 임금체계를 같게 해달라는 겁니다. 조합원의 급여체계는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진지의 임단협 요구안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구역대의원에게 혹은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임단2 열심히 하여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